자, 오늘 본 기사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사 한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출국 앞두고 있었다. 네, 저도 그 기사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생존 경쟁 거센데 총수 부재 삼성 시계 제로. 진짜 약간 뭐랄까 또 리더 없는 삼성 글로벌 전략 멈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유죄 판결 받은 CEO는 더 이상 그렇게 CEO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예. 미국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케이. 오늘도 꿀잼으로 난리 난 날 대들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뉴스 기사만 그냥 제목만 보잖아요. 네. 그냥 요즘에 스마트폰에 그냥 뭐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아유 이 새끼야 또 이 새끼 했네 그냥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거 자세히 봐야 되는 또 알고 보면 더 빡치는 알고 보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아만보 코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코너 뭐냐면요 이 오늘 날짜로 녹화한 날짜 기준으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질적 회장이죠. 감옥에 갔어요. 재판결과 나왔는데 요 관련해서 이 재계 분위기는 어떤지 이 경제부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기자들 어떻게 보고 요걸 한번 진짜 전해드리려고 위기인지. 합니다. 진짜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삼성이 미국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삼성이 미국 왜 가?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담당하는 기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자예요. 바로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이번 대들기 세 번째 출연하는 기자고요. 네. KBS에서 산업 그리고 첨단 기기 이런 것들 담당하고 폭설을 있는 담당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폭설 좀 했었는데 박찬 기자 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아 이렇게 드디어 내가 멍에서 벗어나는 후계자가 생겼구나. 나이 시대가 이제 갔구나. 뭐야 멍에서 벗어났더니 날씨는 같다는 거야. 원래 좀 양가적인 감정이. 예. 아 그렇구나.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데 그쵸. 이제 KBS 박찬 기자가 이제 나오면서 콜드팍 네. 아, 10년 만에. 아니, 콜드팍이 나오면서 박대기 기자는 없는 거냐. 그런데 보니까 삼성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박대기 기자가 폭설로 화제가 됐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아 아니에요. 그래도 저봐 저 꿈나무예요. 살아나는 꿈나무라서. 아니. 폭설 꿈나무. 박대기 기자는 그날 그냥 실검 장난이 아니었거든. 네. 와장창했죠 와장창. 근데 뭐 지금도 이제 많이 박찬 기자 아, 훌륭하게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박찬 기자가 이제 뭐 박대기 기자 정도 되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는 들어올 때마다 나가가지고 존나 맞고 이제 해야죠. 박대기 기자 한 번만 좀. 자 그렇습니다. 자 박대기 기자가 여러분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ES 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네. 네. 소비자 전자제품 쇼. 시험. 그러니까 전 세계 전자제품이 뭐가 제일 핫한가, 뭐가 제일 잘 나가나 이런 거를 그쵸. 모여가지고 하는 쇼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상을 봤지만 박대기 기자 직접 미국 가가지고 그때도 탁구도 산업과학부였던 거죠. 네. 그거 탁구 치고. 화제의 탁구. 네. 로봇 탁구 로봇이 있었는데 탁구 로봇하고 이제 여러 번 해서 뭐 지기도 많이 했지만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야 하는 것이 뉴스에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탁구 로봇이 접대 탁구를 치는 로봇이었어요. 아 이런데 맞춰서. 네. 저들은 아니, 그래서 그것도 기사에 썼잖아요. 네, 사람 얼굴을 보고 카메라가 웃고 있으면 아 기분 좋아하는구나 하고 잘 치기 좋도록 이렇게 공을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 달린 로봇이라고 개발자가 친절하게 네가 실력이 좋아서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은 그것도 못 치면 어떡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농락할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기계를 그때 이겼으니까 그래도 뭐 알파고를 이긴 뭐 그런. 그렇죠. 이제 이세돌 이후 축구. 마지막으로 내가 인공지능 이긴 인간인가?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박대기 기자가 저걸 봤냐? 아, 참. 인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다. 뭐 이런 거지. 참. 그 작년에는 내가 잘난 거다. 그렇지 작년엔 그래도 CES가 몇 월이었어요? 그게? 작년도 1월이고 1월. 항상 1월에 딱 열리는데 시작될 때구나. 그래서 올해 뭐 트렌드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저기
계시는 이제 오규정 기자랑 이게 취재팀을 꾸려가지고 네. 또 이제 취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은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규정 기자가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리포트를 했죠 지난주에. 방구석 리포트 하면 방구석 리포트. 근데 화요일에도 리포트 안 하지 않았나? 화요일 취재를 날은 한다고 네, 그랬나? 취재하고 그랬구나. 준비하느라 그랬고 어땠어요? 그리고 수요일, 온라인으로 목요일에 해보니까 했죠. 어때요? 저는 뭐 실제로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게 이제 무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거든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열렸다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노리고 산업과학부 네. 갔다는 소리 어땠냐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땠냐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온라인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신문물 접하니까 되게 신기한 건 있었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힘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 저희는 이제 새벽 방송을 2시에 할 이렇게 때 또 들어야 네, 그러니까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 미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그 컨퍼런스 같은 것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컨퍼런스만 가지고 보도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탁구 치는 현장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출품한 국내 기업들을 이제 주간에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낮에 그런 기업들 현장 취재를 하고 저녁에는 또 그 컨퍼런스 듣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반복돼서 새벽에 카톡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 이거 봤냐고 자니? 막, 허머 봤어요 선배 막 이러면서 자, 우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댓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엠팍 댓글 강경수가 읽어주십시오. 엠팍의 어쩔래요님께서 이재용 8.15 특사쯤 돼서 나오겠네요. 이미 1년 살아서 1년 6개월 살아야 하는데 문정권 내에 가석방 시켜주려면 내년 3.1절은 너무 늦고 올해 광복절 특사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뭐 특사로 나오지 않겠냐, 올해 안에 나오지 않겠냐. 뭐 사실 뭐 2년 6개월 나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실형이 나왔는데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KBS 사이트의 뇌롱님은 일반 사업가였으면 바로 10년 이상이요. 고마운 줄 알고 참여해라. 또 다음에 수산 레디스 CPA님은 표창장이 4년인데 뇌물죄가 고작 2년 6개월 너무 불공정하네. 뭐 이거 워낙 뭐 이 댓글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다른 게 엄청 많이 달렸어요. 자 근데 일단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방송에 다 많이 다루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까지 뭐 그 내용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어떻게 보였어요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재벌기업 총수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거의 공식처럼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은 또 그런 판결을 한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망했네. 예 갑자기 이렇게 유지가 떨어지니까 아 이게 참 한 시대가 변하는구나. 시대가 변하는 판결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 마냥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일단 형량 자체는 아주 낮은 형량이거든요. 네네. 원래는 이제 5년형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최대한 깎아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불법에 깎아준 건 아닌데 깎아줄 만큼 다 깎아준 게 2년 반인 네.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작다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고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이제 재벌 총수들이 받은 형량이 실형을 안 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한 단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법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한 단계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뭐 모든 거의 대부분 시사 방송에서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근거가 뭐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쪽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자가 발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왜 그런 판단하게 되신? 삼성 쪽에서 저한테는 자가 발전하진 않았고요. 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닌 게 이제 그동안 재판부가 보여온 이제 쭉 재판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하고 운영하게 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걸 만들게 한다는 것은 이거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서 뭔가 구실을 만드는가 보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관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집유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동안은. 준법감시위랑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엄청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판부 봤잖아요. 그렇죠. 공여에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소극적 가담이라고 봤던 거예요. 적극적 뇌물 제공이 아니라 소극적 그래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한 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풀어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정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 아니 아까 박 기자 얘기대로 준법 감시는 우리 아까 박 기자가 좀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그건 그냥 집행유예를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삼성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집행유예였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오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제 저의 판단 내리기 전에 저희 보통 이제 그날 아침에 예고성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개요를 미리 써놓잖아요. 그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개요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쓰기 전에 오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네. 오전에 그 일이 그쵸. 벌어지기 전에 이제 부장팀장한테 이제 보고하는 용으로 네. 개요만 살짝 써놓는 기사 전 단계. 근데 이제 그거를 선배가 쓰신 걸 봤어요 아침에. 어. 두 가지 버전의 개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형이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집행유예가 나왔을 경우 이제 보통 두 가지 개요를 쓰잖아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을 가능성 그 개요가 훨씬 긴 거예요. 자세하고. 네,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죠. 근데 전혀 왜냐면 이제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나오면 법원이 그런 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네. 방향을 잡아갔었는데 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씨. 전 요즘에 이번 그 이재용 판결도 그렇고 뭐 요즘에 사면 논란도 있잖아요.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근데 전 이제 이게 법이 정말 이게 사면 이슈도 그렇고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져야 되는지 이번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뭔가 법이 옛날에는 뭐 국민통합이나 아니면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고 그걸 고려를 해야 되나 좀 법이 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2심 판결문 봤어요? 2심에서 이제 석방됐잖아요. 네. 그 이제 일요일에 그 예고 리포트가 9시에 있었거든요. 월요일에 선고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전에 재판을 쭉 그때 정리하는 앵커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제가. 법조에서 한 리포트인데 이제 1, 2심, 1, 2, 3심에 관한 이제 쟁점을 정리해 놨는데 뭐 그때도 우리가 좀 다 뭐 얘기를 했지만 2심의 판결문은 지금 봐도 참 명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봐주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다 갖다 붙였는지 법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 뭐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참 사람이 봐주기로 마음먹고 엉터리로 우리가 봐도 이거는 판사가 한 얘기고 이제 법리적인 용어지만 이것만 봐도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말들이에요. 뭐 박 기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판결을 어떻게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했지? 그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법원이 그랬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납득이 안 가는 지금도.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뭐 봐줄 만큼 정말 다 봐줘가지고 양형 조건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깎아줘가지고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 이제 뭐야 기왕 그동안 살았던 게 1년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8개월인가 뭐 살면 된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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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6개월이. 18개월이죠. 18개월 그래. 18개월 더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요즘에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1번 순위가 내 주식 어떡하나 또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도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삼성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처음 나온 반응은 참담하다라는 반응이었고 상당히 좀 목소리라든지 전해지는 분위기를 보면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삼성도 아마도 집행유예를 좀 기대했던 내심 기대를 하지 않았나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유죄 판결 가는데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준법 감시가 이제 요구한 만큼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지 않았다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은 내심 기대를 했으면 자기네들 생각에는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약간 희망적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심리위원을 3명을 임명을 합니다. 재판부에서 1명, 특검에서 1명, 그리고 삼성 측에서 1명, 3명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3명 중에 이제 2명은 약간 좀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쵸. 그런 쪽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 측에서 임명한 심리위원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랬는데 좀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판결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자꾸 좀 작게 보고 희망 회로를 희망회로를 돌렸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닌데. 오만했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 주식 지금 10만 톤자 가즈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9만 지금 8만 7천 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오늘 뭐 다시 오르긴 했는데 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생존 경쟁 거센데 총수 부재 삼성 시계 제로. 진짜 약간 뭐랄까 이쪽 기사 치고도 약간 너무 고민 없이 쓴. 왜냐면 이런 똑같은 제목 옛날에 많이 본 것 같아. 불러오기 한 것 같은. 예?
불러오기한 의죠. 불러오기 하는 저장된 제목. 끌올 느낌인데 또 리더 없는 삼성 글로벌 전략 멈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교도통신에서도 삼성이 한국 최대 기업 집단인데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그룹 경영, 한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덕후 댓글 정리할게요. 좀 읽어주십시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없어도 삼성은 잘 돌아갈 텐데 그나저나 우리나라 경제 걱정보다 그쪽 경제 걱정이나 하시는 게 곧 올림픽 식소될 것 같은데. 일본 걱정해야죠. 네. 또 익명으로 이재용 구속됐다고 나라 망하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나을 듯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망하는 게 낫지.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이 총수의 구속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3년 전에 1년간 구속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26.5% 올랐는데 당시 1년 동안 코스피 주가는 19.8%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코스피 평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사실 뭐 애플하고도 겨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한 명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정도라면은 어떤 기업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제목 볼 때마다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싸워. 막 이렇게 삼성 기자가 너무 삼성 아껴주는 거 아니냐, 삼성 편에 드는 거 아니냐는데 역으로 기자가 삼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 하면 망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예를 들어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만약에 아프면은 뭐 삼성도 같이 아파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셔야지. 스티브 잡스가 현재 이제 잡스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더 이상 못 나가야 되나?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잡스가 떠난 다음에도 애플은 꾸준히 성장했고 뭐 그런 것처럼 삼성도 언젠가는 이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일가가 없는 삼성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뽐뿌 댓글 오기영 기자 읽으시죠. 뽐뿌에서 PM 주딩이님이요. 삼성은 비상 경영 체제가 효과를 보더라. 임원들 각자 분야에서 책임져야 하니. 이 비상 경영 체제 혹은 그 리포트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이제 다른 전문 경영 체제 이런 네. 거는 어떤 좀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너의 입장보다 전체 회사와 주주의 입장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지는 분 그런 거 보는데 아주 커다란 규모의 투자를 할 때 그 얘기 좀 이따 하시죠.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은 김기남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옛날에 이제 디램을 수창기부터 설계를 했던 아주 유명한 디램 전문 엔지니어입니다. 지금도 새벽 6시 반에 출근한다라고 전 들었고요. 듣기만 해도 약간 꼰대. 그리고 매일 그 등산화를 신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 빡세게.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이랑 쪽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거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럼요. 그렇게 고생해서 몇십 년간 이렇게 갈아 넣어서. 쌓아올린 탑이에요. 진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CEO나 오너의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 쌓아올린 탑인데 이걸 단 한 사람의 공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세계 시장 경쟁도 그런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재벌 총수라는 이게 직함이 아니죠 이게. 네, 공식적인 직함은 네. 없고 공식적인 직함은 삼성전자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이고 다만 이제 총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집단, 그 상호출자 제한 집단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중에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동일인? 그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업 집단에서 총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지정을 해줘요.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지정을 해줍니다. 순위도 쫙 매겨줘요. 순위도 쫙 매겨줘요. 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1위의 그 기업 집단은 삼성 기업 집단이고 그곳의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 총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총수란 단어는 그러면은 공식적 단어는 아니에요. 공식 용어는 아니고 사실은 재벌 기업에서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되게 흑막처럼 느껴지고 그치 약간. 예전에 막 그 총수란 용어를 안 쓰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총수란 말을 이제 재벌 기업이라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기사에는 총수란 말을 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기사에는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쓰는 공식 거죠. 직함을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삼성그룹 회장이란 말도 없는 직함이에요. 음. 삼성그룹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자, 또 이런 걱정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엠팍의 FEFFF33님이 재용 빡쳐 삼성 미국 갈 수도 있나요? 징역 판결 보고 표정이 안 좋던데 속으로 이갈고 삼성 미국으로 이전 준비할 수 있나요? 이게 공장, 그러니까 꼭 뭐 미국으로 다 뭐 가지 않겠지만은 뭐 한국에서 이제 뭐랄까 자본가분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이제 어렵다. 더럽다,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사 지내러 가면 음, 이 노무현 정부 때 음.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다. 왜? 이렇게 법인세를 때리면 대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간다.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법인세 많이 맞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아무도 안 갔어요. 아직까지는 안 가고 계시네.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 하시죠. 네. 글쎄요, 저보고 예측하라면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인력을 그렇죠. 또 적당한 임금에 이제 고용해서 음.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연구 개발하기도 편리한 환경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당장 옮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총수라고 표현하면 재벌 총수들은 한 번씩 다 법정 때 섰던 거 아닌가요? 일단 이 문제를 저도 이제 그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보는가 궁금해서 네. 증권 쪽에다 물어봤는데 일단 그 좀 신기한 것은 보통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증권업체에서 보고서를 내거나 인터뷰를 네.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기사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다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 하나는 되게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되게 정치적인 사안이 돼서 친 이재용이냐 반 이재용이나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적폐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친여적이다 이렇게 나뉘어버리니까 되게 말을 하기 조심스럽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사내 컴플라이언스에 걸린대요.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들이 삼성과 거래 관계가 있으면은 그런 이제 코멘트를 하지 못하도록 사내에서 막는 호의적이든 아니면 다른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결국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익명으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당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 과거 실적들을 봐도 2017년 실적을 보면은 뭐 좋았으면 좋았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3.4% 내리고 오늘은 또 거의 만회한 정도로 올랐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아주 큰 위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근거는 결국에는 이제 총수가 없으니까 결정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유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점이 약간 우려되는 점은 있어요. 그렇게 네. 우려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댓글이 없네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은 이제 제대로 된 큰 판단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이번 판결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없진 않는 거죠.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좀 약간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뭐죠? 설명을 해주시죠. 예, 메모리 반도체는 자판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기 10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계산된 결과값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램과 하드. 예, 램이나 하드 그런데 네. 특히 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하드는 과거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란 다른 저장 장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SSD라고 SSD, 예,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그리고 CPU라고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CPU. 그쪽에서는 계산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회사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세계 최고인 상황이고 세계 시장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요. 그래서 사실 좀 아이러니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만약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할수록 오히려 왜냐하면 워낙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당장은 네. 네.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많이 격전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공장이라는 뜻인데
누군가가 이제 C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면 그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인데 TSMC라는 업체가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TSMC. 예, 타이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삼성전자가 세계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처럼 세계 1위를 하고 싶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TSMC는 최근에 이제 타이완과 미국이 어떤 반중국 이런 것 때문에 밀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인텔이라든지 애플 주문 이런 것, AMD라든지 이런 것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0조 원을 투자해서 이런 30조 원. 네, 30조 원 투자해서 이런 설비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근본적인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이 모든 결정을 등기이사도 아니시거든요. 등기이사도 아니고 왜 이 모든 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다 책임지고 해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분명히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 의장도 있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능한 엔지니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구조의 후진성이라면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상황이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나름대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ASML이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ASML이라는 회사에 가서 장비도 들여오고 노력도 하셨지만 이미 TSMC가 상당히 많이 사갔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삼성이 당장 어려워진다라고 보기는 좀 너무 과장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재용을 되게 슈퍼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기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사 한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한국경제 단독 네.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출국 앞두고 있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네, 저도 그 기사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삼성 나라를 구하러 가려는데 네. 감옥에 넣었다 이거야. 제가 삼성 관계자분들한 제가 아는 분들 뭐 쭉 전화를 다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기자분께서 어딘가에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쓰셨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이제 구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럼 대신에 정의선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님과 다른 회장들 그 최태원 회장님이 가면은 더... 또 구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좀 여러 가지. 현대 차량 뭐하냐 이거야. 네, 백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긴 재용에게만 했어요. 팔겠다. 그랬나 보지. 이재용한테만 팔겠다고 네, 했나 보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그 자격 제한에 있는 유죄 판결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가는 것과 감옥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약간 진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가신다고 해도 그럴 과연 능력이 있을까 그 개인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빌 게이츠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 미국이 백신 부족하면 빌 게이츠 보내면 배우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 하지만 한국경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있으면 막 옥중 경영 이런 기사 나올 걸요? 이미 나왔습니다. 10분 동안밖에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담 시간이 10분. 면회 시간 10분이기 때문에 네. 10분 경영밖에 못해서 이제 삼성 망한다 뭐 그런 기사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그 사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재벌 총수 없이 왜냐하면 재벌 총수가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지분을 가진 맞아요. 소유자일 뿐이니까 총수 없이 전문 경영인들이 오로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제대로 경영하는 모습들을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그렇죠.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맞아요. 방금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뭐 진짜로 삼성이 걱정이 된다면 이런 논의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맞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옥중 경영 같은 거를 아니야. 우리 기자님들 전 이번에 하여튼 기대했죠. 어떤 기사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에 정말 기대에 미쳤다. 기대 미치는 근데 또 사실이면 어쩌죠? 진짜 백신 구할 수 있었고 예. 백성을 물 제대로 먹는 제가 거구나. 그렇게 슈퍼맨의 능력을 잘 몰라본 기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슈퍼맨이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첫날 흔들림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의연하시네. 의연히 잘 계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감옥 갔을 때도 무슨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 밥도 다 잘 먹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 이재용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계와 또 이 많은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동은 감옥에 이제 갈 리가 없다는 게 사실 사람들도 에이 안 보내려고 애쓰는구나 또 안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형량이 굉장히 적다. 그건 이제 그건 다음 얘기인데 아예 집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다시 가는 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달라졌겠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좀 재계에도 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주요한 대주주가 감옥에 간다면은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도 ESG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환경, 사회관계 그리고 지배구조가 최근에 많이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어요. 그 환경이라는 게 진짜 그 환경 오염 그 얘기예요. 네. 탄소 배출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또 사회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책임 있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관계라든지 그런 사회적 그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또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는 얼마나 투명하게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회사에 투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악독한 그런 자본주의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게 블랙락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자본들이 있거든요. 네. 뒤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자본들이 이제는 ESG를 보고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외생적인 환경 요인들이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쵸.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환경 같은 게.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문제인데 네네. 이런 그 글로벌 온난화가 벌어진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원하는 건 어떤 이 자본주의 영속과 계속 돈을 버는 그런 환경들인데 내가 이 환경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되니까. 네. 지속 가능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수 있구나. 아주 커다란 리스크가 된 거예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세계 연기금이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거대한 ETF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들도 ESG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재용 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사회 멤버에서 등기 이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 총수가 그런 일을 겪은 그런 이제 유죄 판결을 이제 확실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너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한 뭔가 논의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잘못해서 가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걱정을 많이 하나요? 이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유죄 판결 받은 CEO는 더 이상 그렇게 CEO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요? 네. 미국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자랑할 것 같다고 하고. 근데 오너 리스크 얘기하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저희가 프랜차이즈 얘기할 때 그 오너의 그 리스크를 통해서 이 중소 가맹점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 이런 경우는 그런 시선으로 또 보지 않네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맹점들이 직접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게 사실 이재용도 원오브 주주인 거잖아요. 주주들이 만약에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면 사실 그것도 같은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주제는 뭐냐면 기업이 현재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당대의 보복을 걱정해야 되고 거절하지 않으면은 다음 정권에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고개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숙명이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본인의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얻는 것 없이 했다면 뇌물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본인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얻으려고 한 거잖아. 서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정말 더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린 선택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나마 저 말이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게 이번 경영권 판결을 승계를 보고 다른 재벌, 네. 다른 기업 오너들은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그 개인으로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안 된 일이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당한 요구가 온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런 핑계가 될 수 확실한 있죠. 맞아요. 교훈을 예. 줬다는 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 바뀌어가지고 큰일 난다고.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세상 재벌 정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뭐 대관하는 팀들이나 네. 그런 분들도. 진짜 세상이 바뀐 거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그 공식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예전에 웃긴 그 거잖아.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 사건 그러니까요. 많이 네. 아시겠지만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뭐 고맙다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받으면서 삼성의 눈으로 네. 세상을 보고 네. 일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것은 받아도 탈 안 난다. 네. 원래 재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되는데 이제 이런 판결과 이런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 원칙대로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공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돼야 세계 초일류지 진짜. 그렇지. 왜냐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너무 뭐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이재용을 지금 백신 구하러 나가려는 사람을 감옥에 넣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재계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쳐볼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박대기 지금 삼성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지금 이제 따로 1심에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네. 주가 조작이나 그다음에 이제 회계 부정 이런 것 네.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겠죠. 사실 이게 더 네. 나쁜 거거든요. 죄질이 그 후자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혼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만약에 유죄가 밝혀진다면 이용한 거를 이게 더 나쁜 건데 어떻게 볼지 진짜 엄청 궁금합니다. 그 언제쯤 그러면 그건 결과가 나와요? 지금 1심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 결과 나오려면은 뭐 짧아도 3년 그럼 뭐 중간 출소하시는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면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한 게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국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정당한 상속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적게 내면서 회사를 받아가려고 싼 값에 주식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소 높은 편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계시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법도 따라야죠. 네. 전 법치주의자로서 네. 자기 편한 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갔나? 근데 뭐 이렇게 구속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가벼운 분위기 하긴 좀 어려운 그런. 맞아요. 네. 이게 자 오늘 그 삼성전자 재판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출연해 보시니 어떠셨는지? 오늘 정현우 기자가 이렇게 뭔가 좀 생각이 많은데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경제 얘기 나오고 이런. 아니 되게 잘 말 맞았다. 경제 얘기 지금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지금. 경제, 과학, 기술 이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삼성전자와 이재용을 너무 동일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에 계신 훌륭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 직원들, 다양한 분야 직원들이 힘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혹시 생각 있으신 건가요? 갑자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뭐 2년 반 감옥 간다고 물론 1년 반 남았지만 감옥 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 5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매몰차게 이러지 못하는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집유 나오는 공식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2년 6개월도 되게 형량이 최소 형량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왜 이변이 일어났지에 더 집중돼 있는 느낌? 그게 좀 이 삼키행입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삼성은 특히 이제 실형이 나오기 어려운 이길 줄 알았지. 삼성이 이길 줄 알았지. 재판에서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네, 삼성이 이길 줄 알았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저 국정농단 청문회 때 이재용 출석해서 이 립밤 바른 것도 막 화제가 됐잖아. 사실상 우리나라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왕자? 우리나라의 왕자예요. 이재용도 올리브영에서 니비아 쓴다 막 그랬잖아. 아니 대통령은 바뀌지만 싫어. 삼성 총수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거의 영원한 권력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왕자와 공주 보듯이 그렇게 판타지 같이
이입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 되면 정신 차려. 그러니까. 뭔 짓입니까? 범죄를 뇌물로 자기 경영권 승계하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방 가는 사람한테 무슨 아유, 그리고 그 재판부가 봐주려다가 법을 지켜서 못 봐줘가지고. 상속세를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잖아요. 1조 얼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그걸 낼 수가 없지. 상속세율이 입장에서 약간 거의 지금 삼성 예. 대박 아니, 먹기 아니, 때문에 들어왔어. 50% 이상이기 때문에 1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몇십 조를 내야 되는 그런 아, 상황이니까 정말요? 원래대로 다 내려가 본인이 있습니다. 계속 삼성을 경영하려면 탈법을 해야죠. 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부지구식하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상속세가 높으니까 어떻게 왜 삼성 가문의 회사를 왜 나라에서 뺏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근본적인 의식들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법이 그런데 법을 그렇죠, 따라야죠. 그렇죠. 예. 법치주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콩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박대기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맛깔나게 댓글 읽어드립니다. KBS의 댓글 맛집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취재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어떤 거? 사람들이 대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삼성 그렇지. 지금 그죠. 거의 삼성 그동안 그 전에 뭐